최문도가 차세계를 향한 습격을 꾸몄습니다. 신설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조선에서든 현재에서든 결국 죽을 운명이다. 사랑하는 남자 차세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신설이는 다시 한번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문도의 공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차세계. 그러나 신설이를 잃은 그의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 깊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신설이가 대군을 구하려다 화살에 맞고 맙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 멋진 신세계 최종 회인 14회는 시청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을 예정입니다. 팬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작가가 시청자들을 울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만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멋진 신세계 최종회 예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호의 말미에서 최문도가 차세계를 습격하도록 꾸민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차세계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는데요. 신설이는 사랑하는 차세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설이 앞에 한 점쟁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점쟁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조선시대의 황무당의 혼령이었던 것이죠. 황무당은 신설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서든 조선에서든 결국 죽을 운명이란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차세계를 살릴 방법은 남아있다. 이 모든 운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대군의 죽음을 막아라. 그러면 이 비극적인 반복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황무당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도 덧붙입니다. 대신 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현재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신설이는 깊은 슬픔에 휩싸입니다. 차세계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차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공개된 장면에서는 병실에 누워 의식을 잃은 차세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신설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애틋하게 바라봅니다. 결국 신설이는 가슴 아픈 작별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황무당의 도움을 받아 다시 조선으로 향한 신설이, 이번 선택이 두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이후 장면은 다시 조선시대로 전환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눈을 뜬 신설이는 자신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 신설이는 결국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에게 주어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군의 목숨을 구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운명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죠. 신설이가 도착한 시점은 잔혹한 안종이 강단심, 즉 신설이를 성형학 대군 처소로 들이려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대군을 보필하라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종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는 강단심을 미끼로 이용해 대군을 제거하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신설이는 이미 안종의 진짜 속셈과 음모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계략을 꾸밀 것인지까지 모두 알고 있는 신설이는 더 이상 과거의 신설이가 아닙니다. 비록 안종의 명령으로 대군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녀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대군이 독이 든 물을 마시려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대군이 잔을 입가로 가져가려는 순간 신설이가 다급하게 달려들어 잔을 쳐내는데요. 놀란 신설이는 급히 외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물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설이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안종이 오래전부터 대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대군은 안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신설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군은 일부러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신설이에게 자신에게서 멀어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분노가 아니라 신설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 후로도 신설이는 안종의 음모를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안종이 준비한 함정을 번번이 막아내고 그가 꾸민 암살 계획까지 저지하며 대군의 목숨을 구해내는데요. 과연 신설이는 이번에는 운명을 바꾸고 대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후 장면은 다시 현재 시대로 전환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차세계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신설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차세계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신설이는 보이지 않고 그녀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데요. 순간 차세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최문도가 복수심에 신설이에게까지 해를 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결국 차세계는 곧바로 최문도를 찾아갑니다. 분노로 가득 찬 차세계는 최문도의 옷깃을 거칠게 붙잡으며 소리칩니다. 신설이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은 최문도의 입가에는 서서히 비웃음 섞인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차세계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최문도는 천천히 차세계에게 다가가더니 악의적인 미소를 지은 채 말합니다. 왜? 신설이가 널 버리고 도망가기라도 했나? 그 한마디는 차세계의 분노를 더욱 폭발하게 만듭니다. 차세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문도를 노려보며 차가운 경고를 날립니다. 만약 신설이가 사라진 일에 네가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땐 내가 널 죽일 거야.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요. 신설이의 갑작스러운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차세계는 더욱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차세계는 신설이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후 이야기는 또 한 번 엄청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최문도가 간호사 살인 사건은 물론 할아버지와 신설이를 공격한 사건의 배후로 밝혀지며 체포되는데요. 네, 여러분, 알고 보니 최문도의 운전기사는 오랫동안 할아버지와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문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최문도를 쉽게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또 다른 반전이 등장합니다. 차세계가 자신을 습격했던 범인을 직접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범인은 최문도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최문도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범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최문도가 저질러온 범행들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최문도를 체포하게 되고 그의 오랜 계략도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최문도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계에서 촉망받던 인물이었던 그는 이제 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요.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권력을 함께 나누던 인맥들까지 모두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최문도는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한편 최문도가 몰락하면서 할아버지는 다시 회장직을 되찾게 되고 회사의 경영권 역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할 역사적인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할아버지는 이사회와 임원들 앞에 선 자리에서 차세계를 새로운 회장으로 공식 지명합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최문도는 그토록 집착하던 권력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되고 반대로 차세계는 원래 자신이 가져야 했던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회장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차세계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았음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차세계가 가장 간절히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 신설이가 아직도 그의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장면은 다시 조선시대로 전환됩니다. 신설이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잔혹한 안종이 보낸 자객들이 대군을 습격하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자객들은 대군을 향해 화살을 쏘고 치명적인 화살은 그대로 대군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바로 그 순간 신설이가 망설임 없이 대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화살은 신설이의 등을 꿰뚫고 맙니다.
신설이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그녀는 힘없이 대군의 품으로 쓰러지는데요. 대군은 신설이를 품에 안은 채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곧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신설이의 희생에 대군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데요. 한편 같은 시각, 장면은 다시 현재 시대로 전환됩니다. 차세계는 벽에 걸린 신설이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최문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회장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설이만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차세계는 갑작스럽게 가슴을 움켜쥐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조선에서 신설이가 화살에 맞는 순간 현재의 차세계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심장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의 영혼이 시간을 초월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수백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음에도 차세계는 신설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신설이는 치명적인 화살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세계에게 내려진 죽음의 운명을 바꾸고 끝없이 반복되던 운명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신설이는 다시 현대로 돌아와 차세계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해답은 드라마 멋진 신세계 최종 회인 14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작가가 시청자들을 위한 행복한 결말을 준비해 두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견뎌온 두 사람이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엔딩을 맞이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